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이 맞는지 알고 싶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알고 걸어가는 건지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오늘 지금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내일도 2년 뒤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내 꿈과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잘 안 생기시나요? 내 정체성을 아직 잘 모르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꿈이든 어떤 선택이든 당신은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거 아닐까요? 어제 내린 선택이 내일 내릴 선택과 다르더라도 좋아요. 시기마다 상황마다 내가 내린 선택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결국 그 선택들이 나와 내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삶을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매 순간 행복한 선택하시고 선택을 바꾸고 싶다면 이에 필요한 노력들을 해보아요. 저는 팟솔 자장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장가는 김민주 작가의 재즈의 계절입니다. 어쩌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재즈 뮤지션들이 들려주는 일화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피아니스트 허비 행콕이 트럼펫터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한 합동 공연 중에 겪은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소앗을 연주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작곡해서 카인드 오브 블루에 실은 그 곡 말이에요. 토니 윌리엄스가 드럼을, 론 카터가 베이스를, 웨인 슈터가 색소폰을 불고 있었죠. 정말 엄청난 밤이었어요. 아주 팽팽하고 힘있고 혁신적이고 재밌었죠. 다들 즐기고 있었어요. 이제 마일스가 한창 솔로 연주를 하는데 그건 정말 놀라운 솔로 연주여서 저도 몰입해서 들으면서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 중간에 제가 잘못된 코드를 치고 말았어요. 완전히 틀린 코드였죠. 누가 들어도 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코드요. 저는 그걸 치고는 손으로 귀를 막은 채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그런데 마일스가 연주를 잠깐 멈추더니 제가 연주한 게 맞는 코드처럼 들리도록 하는 라인들을 불었어요. 아주 놀랐죠. 제가 연주한 잘못된 음들을 마일스가 맞는 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마일스가 제 실수를 실수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일어난 일,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여긴 거죠. 그건 그저 현실의 한 부분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 버린 일이었죠. 그는 그걸 처리한 것 뿐이고요. 제 연주를 실수라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코드에 맞는 라인을 찾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걸 기가 막히게 해낸 거죠. 저는 이게 비단 재즈 음악을 연주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아주 큰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 하죠.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픽사에서 작품 활동을 선보여온 피트 닥터 감독도 이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재즈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재즈 애호가이자 아마추어 재즈 베이시스트인
그는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이후 차기작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접하고는 영화 주인공의 직업을 재즈 피아니스트로 정했죠. 픽사 최초로 흑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소울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소울이 재즈에 대한 작품인가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즈 뮤지션이 주인공이고 재즈 클럽이 중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설정들 때문에 재즈와 재즈 문화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감상을 시작한다면 작품 속에서 방향을 잃고 말 것입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재즈 클럽, 하프 노트, 이 로고와 외관이 블루노트와 빌리지 뱅가드의 것과 유사하고 뉴욕 최고의 색소포니스트라며 등장한 도로테아 윌리엄스의 외모가 재즈 보컬리스트 니나 시몬의 풍모를 닮았다는 점 등이 재즈 팬으로서 반가울 수 있지만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허비 행콕이 마일스 데이비스와의 일화를 통해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힌트가 되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피트 닥터는 재즈를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모티프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삶에서 소중한 것으로 바꾸어 보자는 이야기. 그는 시내 21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즈는 우리가 이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완벽한 은유였던 셈이다. 피트 닥터 감독은 23년 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이야기의 모티프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인간은 반드시 뛰어난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인지 등 감독이 평소 갖고 있던 궁금증과 고민들이 소울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소울이 발표된 직후 스토리 콘셉트 다음으로 주목받은 것은 단연 OST였습니다. LA 영화 비평가 협회, 시카고 영화 비평가 협회 등 주요 음악상을 석권한 소울의 OST에는 어떤 뮤지션들이 참여했을까요? 소울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조 가드너가 살아가는 현실 속 도시 뉴욕과 요세미나를 중심으로 한 영혼계로 나누어 기획되었습니다. 각 공간의 음악 감독도 다릅니다. 영혼계 쪽을 담당한 음악 감독은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음악 감독을 맡았던 트렌트 레즈너와 애티커스 로스이고, 뉴욕 쪽을 담당한 음악 감독은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존 바티스트입니다. 존 바티스트는 조 가드너를 비롯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재즈 뮤지션 캐릭터들이 선보이는 라이브 연주 장면의 음악과 조 가드너와 22번 영혼이 뉴욕에서 벌이는 소동 장면에 흐르는 재즈 스코어 음악 전체를 총괄했습니다. 그는 95세부터 19세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뮤지션으로 밴드를 구성해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재즈 사운드 트랙을 완성했죠. 트렌트 레즈너와 애티커스 로스가 선보이는 몽환적인 전자음악과 대비되어 들리는 존 바티스트의 재즈 음악은 수많은 차량과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도시 소음과 조화를 이루면서 애니메이션의 생동감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재즈 사운드 트랙 중 가장 인상적인 두 곡은 모두 조 가드너가 연주하는 곡들입니다. 첫 번째 음악은 그가 재즈 클럽에서 오디션으로 치른 무대 속에 등장한 비거 댄 어스입니다. 관객들로부터 마치 존 콜트레인을 떠올리게 한다는 찬사를 받은 색소폰 연주의 주인공은 티아 풀러입니다.
비욘세, 다이앤 리브스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세션으로 명성을 얻은 그는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가상의 거장, 색소포니스트 도로테아 윌리엄스의 연주를 맡아 실력을 발휘했죠. 색소폰 연주가 끝난 뒤 등장하는 피아노 즉흥 연주는 역시 존 바티스트의 연주입니다.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한순간에 평가받아야 하는 밴드 오디션 무대에서 무아지경에 빠진 연주를 선보여 밴드 구성원을 모두 사로잡는다는, 아마도 아직 자신의 무대를 갖지 못한 모든 재즈 뮤지션들이 꿈꾸는 판타지일 것이 분명한 그 거짓말 같은 장면이 관객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존 바티스트의 황홀한 즉흥 연주 덕분이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음악은 22번 영혼과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조 가드너가 자신의 방에서 홀로 선보이는 피아노 솔로곡 에피파니입니다. 한음 느리지만 흔들림 없이 연주하는 이 곡은 관객들이 조 가드너의 삶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곡이지요. 혹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나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나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많은 것이 망가져 버렸나요? 정말 다 틀려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아니 재즈는 어쩌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지금 겪는 크고 작은 실패들이 정말로 틀린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틀리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다음 할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좋은 꿈 꿔요.